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26일, 일요일입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12월 달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증시 전반이 변동도 크고, 상당히 좀 힘겨운 그런 흐름에서 이제 11월 중순부터 시장이 이제 조금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역시 변동은 뭐 장중에 좀 나온다 하더라도 연말 장세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증시와 주말에 전개된 해외 시장 동향 봅니다. 요즘 여러분 뭐 일기가 막 급격히 변화해서 독감이 또 유행한다네요. 저는 뭐 심한 건 아니지만 약간 지금 코맹맹이 소리 나죠.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콜킬님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보면서 여전히 지금 매력적인 그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 시장, 지금 화면에 나오는 차트는 거래소 시장의 모습인데 주말에 약간 조정이 나왔죠. 한 0.7 정도.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역시 주말에 조정의 모습. 근데 이제 조정 모습이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초에 10월에 급락하고 11월 초에 워낙에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4거래일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하루에 뭐 거래소가 5%, 어, 여러분 우리가 주식이 1% 시장이 떠도 시장 좋다 그러는데 5%면 일주일치가 하루에 뜬 거예요. 강세장이. 예, 근데 이제 그런 급등이 나오면서 변동이 컸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최근에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완급 조절이 잘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은 무난한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말 해외 시장 동향을 간단히 보면은요. 먼저 이제 프랑스 카크 지수, 유럽 증시, 미 증시 뭐 다 좋아요. 프랑스 카크 지수 조금씩 올라죠. 한번 이제 조정 받죠. 얘네도 이제. 네, 조정을 받지만 최근에 전개되는 흐름은 프랑스 또는 독일의 닥스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한 0.2 정도 조금씩 상승하면서 유럽 증시도 차트의 모습을 보면 좀 가파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고 나서는 약간 완급 조절 보이면서 이제 안정된 그런 흐름이 전개됩니다. 여기 이제 미증시는 다우 지수가 주말에 이제 추수감사절 휴장 이후에 안정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다우 지수의 모습은 굉장히 가파르죠. 이 가파른데 더 올라갈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주가는 단정적인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다. 또한 나스닥은 이제 조정 모습인데 조정 모습이 좋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시작해서 주가를 조금 들어 올리면서 양봉으로 하방 경직이 좋은 모습입니다. 또한 유가의 동향, 유가 뭐 바닥권에서 오르락내리락 이미 이제 인질 석방이라든지 조금 좀 호전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더 충격적, 전쟁 초기가 충격이지,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가는 뭐, 무난한 이런 모습. 그러면 이제 물가라든지 전반에 제반 지표가 악화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중동의 유가 부분이 좀 안정을 된다면.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이제 환율은 뭐 주가 오르락 내리락에 따라서 단기 급락에 따른 반전이 조금 전개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반 지표의 모습들이 가령 뭐 환율이 계속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면 부담이 되는데
유가라든지 우리 환율이라든지 뭐 낙폭 심화의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이런 정도의 모습이어서 글로벌 시장 전반에 뭐 큰 악재는 우리가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업종 대표주들 또는 실적이 나빠서 10월에 급락, 이제 벌써 11월 말이니까 한 달이 이제 지났는데 이런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들이 전부 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 동향의 주가를 보면 뭐 그냥 하나하나 또 보면은 시간이 좀 길으니까요. 간단히 이렇게 보면은 다우지수는 뭐 주말에 다 떴어요. 27개 기업이 뜨고 3개가 하락했습니다. 다양한 업종이 뜬 모습이죠. 쭉 보면은 뭐 금융주라든지 또는 월마트 유통이라든지 전반의 기업들 다 뜨는 모습.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기업들이 근래에 낙폭이 심화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증시가 지금 괜찮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가는 바닥에 있는 게 아직도 너무 많죠. 그래서 미증시도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빅테크 기업 전반은 연중 최고점 수준이나 미증시에서도 바닥권에서 이제 오르는 모습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중장비에서 이제 캐터필라. 그래서 캐터필라는 목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조정받고 이제 주말에 소폭 반전. 뭐 별로 못 떴어요. 그러나 이제 안정된 상승이 전개될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빅테크 기업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조정받습니다. 애플 조정. 조정 모습 나쁘지 않죠? 마이크로소프트 조정 모습 역시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아요. 더 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보면서 캐터필라 같은 경우가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들, 또는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될 기업들, 그런 것도 이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서 미국 시장과 연계되는 건 수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방송은 뭐 길으면 한 20분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장기간 하락하고 악재 투성이인 포털에 네이버는 뭐 무난하나 카카오는 사실은 좀 검찰 수사권 굉장히 그런 상황이지만 카카오의 주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민원 관련 대통령과 이제 좌담하면서 이제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왔고 검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카카오가 지금 제법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떠서 위험하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카카오의 주가가 더 올라갈 모습입니다. 딱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죠. 야, 검찰 수사권 얘기 나오고 또 카카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런 부담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가가 뜬다라는 거. 이거를 잘 인지하시고 아직 갈 길이 멀고요. 뭐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 카카오 택시가 사실은 굉장히 서비스가 그 이윤 배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류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심야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굉장히 좀 안정된 시스템이잖아요. 운전자의 신분 그리고 이용자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뢰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일본에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미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뭐 이러면서 지금 한 글로벌 시장에 한 30여 개국 이상에서 서비스가 진행이 돼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굳이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라면. 그래서 요 카카오 그대로 홀딩이다. 더 올라간다. 또 네이버, 그동안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는데 네이버 또한 앞으로 마찬가지. 네이버는 이제 AI 쪽, 이쪽에 이제 상당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죠. 이제 미국에서 AI 관련 울트먼의 오픈 AI에서 추출됐다가 다시 원상 복귀하고 AI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혼란한 틈에서 이제 네이버는
착실히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 물론 이제 카카오는 좀 자꾸 딜레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AI의 성장성,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카카오 네이버 전반 괜찮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미 많이 오른 셀트리온 주말에 이제 조정받았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간단히 가름합니다. 셀트리온은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주식이 뭐 빠지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데 셀트리온의 뭐 SC 제형이라든지 피아 주사 얘기하는 거죠. 뭐 획기적인 거죠, 사실은. 이미 이제 신약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뭐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저기 막 링게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해서 영양제라든지 맞을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하 주사는 그냥 주사기로 딱 넣는 거니까 굉장히 진일보된 의료진도 뭐 시간 절약 또 환자들도 짧은 시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부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총 이후에 대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약간 쉬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주식은 과거에 한 38만 원대까지 올라갔나 그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락을 하고 지금 전개되는 모습이어서 이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셀트리온을 우리가 뭐 10% 먹고 5% 먹고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땐 셀트리온 같은 주식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롱텀으로 좀 길게 보는 전략은 긍정적이다. 이소바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는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갈 거예요. 약간 완급 조정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짧은 시세로 이거를 보는 투자분들은 별로 없을 테니까 좀 더 롱텀으로 갖고 있죠. 이게 주봉으로 봐도 약간 쉬어야 될 자리고 월봉으로 보면은 글쎄요.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래서 바이오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일단 대장주 셀트리온 삼형제 약간 완급 조절 나올 때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더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를 보는 입장에서 최근에 보면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기타 이게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알테오젠, 예, 이제 월봉의 모습으로 보면은 알테오젠도 최근에 요란을 떨고 있는데 불과 이제 3주 전까지만 해도 주가는 이 월봉으로 보면 이런 바닥이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외당한 업종에서 주가가 반전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또는 뭐 제넥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수출 관련 또는 알테오젠도 SC예요. 피하 주사. 이런 것들로 이제 간간히 반전을 보이는데 이미 이런 것들은 요란한 떨잖아요. 요란을 떠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변동이 나올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로노이. 근데 이제 보로노이는 바닥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목요일 날 한번 살짝 뜨고 약간 완급 조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다. 기업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기술 수출 전력도 있고 이번에 기술 수출 해지건이 나왔는데 그건 뭐 전혀 문제 안 돼요. 해지와 관련된 페널티는 없고 이미 받은 계약금 안 돌려줘도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고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에 긍정적이어서 이런 이제 주가가 받았건 보로노인 무난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중에서 지금 주가가 잘 안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스코텍이에요. 이제 오스코텍 갖고 있는 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 아이 요즘 시장이 그래도 또 뜨고 뭐 이것저것 잘 올라가는데 얘는 뭐 하는 거야? 아니 이런 거 갖고 계세요. 그냥 뭐 우리가 매일매일 시세를 내면 뭐예요? 오늘 내고 내일 내고 모레 깨지고 막 이러면서 먹었다 깨졌다 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이 기술력 좋은 회사고요. 오스코텍도. 그런데 이제 유한양행 관련해 가지고 근래에 이제 그 지분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약간 부각이 되면서 유한양행이 주가 급락하고 얘도 이제 조정을 받는데 이게 이런 가격대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단기, 중기로도 다 무난한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자, 친환경 에너지는 제가 근데 이제 막 앞서가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죠. 이제 누구는 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그 친환경이 대부분이죠. 그저 폐기할 것이니 응? 또 트럼프가 또 화석연료 뭐 이런 것들 뭐 원래 그렇으니까
근데 이미 지금 지구촌은요, 기후위기로 한계치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재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저는 친환경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소위 7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한 달 전에 바닥에 있을 땐 뭐 처절했어요. 주가가 급락을 하고. 근데 지금은 또 급등이 나오죠. 그걸 누가 예측을 하나요? 주가의 어떤 흐름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친환경 쪽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니 이제 나스닥에 보면은 지금 인페이즈 에너지가 나스닥의 친환경으로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인페이즈 에너지의 최근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인페이즈 에너지의 바닥권의 모습,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캐터필라의 바닥권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이쪽 주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쪽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을 드리는데, 인페이지가 여기 이제 솔라이츠 테크놀로지, 한번 솔라이츠 이거 보세요. 완전 바닥이죠. 이제 바닥에서 조금 들면서 모양을 지금 갖추는 모습이고, 인페이지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들어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친환경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이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CS 윈드 풍력 관련이 이제 해외 수주권 뭐 이런 기대로 목요일 날 급등을 했다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바닥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솔루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개선이 돼서 제가 보는 이런 주식들, 이거 이제 주봉으로 보든지 이러면은 뭐 이게 완전히 처절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중기 시각으로 전혀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친환경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거죠. 친환경들이 좋다 그러면은 친환경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어딘가는 사용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이 됐건 공장이 됐건. 그냥 뭐 발전소, 친환경 발전소, 풍력이나 태양광 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산된 에너지, 즉 전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이나 이쪽으로 보내야 되고, 친환경 단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 공장이나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서,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전력 인프라 송배전. 주말에 사실은 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했어요. 일부 중소형주는 뭐 상들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전력 인프라 관련 대표 기업으로만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가령 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근데 이제 그런 주식들,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 주봉으로 보면은 뭐 하염없이 뜨고 있고, 일봉으로 봐도 상당히, 그러니까 안 빠져 잘. 또는 효성중공업 안 빠져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애들은 주가가 빠지지도 않고 많이 오르고 추세가 상당히 좋아서 좋은데, 얘네들하고 같은 회사에서 이제 LS 일렉트릭을 말했잖아요. 근데 얘는 주가가 저기 막 바닥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면 좋다. 물론 제시한 시점에서 10%, 한 15% 가까이 지금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조금 더 롱텀으로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캐터필라의 바닥권의 모습, 캐터필라 하면은 중장비죠. 뭐 현대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지금 이건 현대건설이고, 현대건설기계 계속 지금 많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쭉 한번 머리 들어 올린 거야. 현대 인프라코, 또 두산박캡, 중소형주 진성TC, 기타 뭐 대창 단조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한 7, 8개. 근데 아무튼 이런 중장비 관련 전반에 대해서도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옵니다. 이외에도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종목 너무 많다.
뭐 단순하게는 뭐 자동차 부품주들 다 좋죠. 실적 좋고 안정적인 모습인데 주가는 장기간 조정받아가지고 조금씩 개선해서 지금은 이제 어떤 섹터이든 관심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또 미증시에서 앨범알이라든지 뉴코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도 좋아서 원자재 관련주도 다 뜰 때가 다 됐어요. 이게 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종목 엄청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에게 말한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종목만 더 약간 롱텀으로 약간 여유 있게 우리가 투자하면서 뭐 단기 급등주, 그 뭐 급등주는 급등주대로 하시고 좀 약간 여유 있는 관점에서는 이제 영원무역, 한세실업, FNF 또 뭐 하여튼 그 섬유 관련 기업들이 중소형주까지 많이 있는데 요 영원무역도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거는 참 진짜 제가 볼 때는 웃기는 얘기고 분기 실적이 저조해도 연간 실적 이걸로 보면은 뭐 지금도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제 바쁘신 분들 또 내가 증권사 단말기를 민감하게 보지 못하는 이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제법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 관심 있게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근래에 로봇 관련 또는 이제 AI 인공지능 이쪽들이 약간 이제 뭐 들썩들썩하고 또 약간 처지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죠. 로봇에서는 이미 두산 로보틱스 로봇 관련해서는 아주 발군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기타 로봇 전반 그러니까 감속기라든지 뭐 산업용 또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서비스용 로봇 전반이 지금 좋아지는 모습. 그중에 이제 저는 AI 쪽 이쪽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의료용 로봇에서 뭐 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루닛 루닛 또는 뷰노라든지 JLK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한번 올라가면 10% 이상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부담은 되죠. 롱텀으로 다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건 노을인데 노을이는 주말에 조정받았어요. 조정 모습이 주가 상승 최근에 저점에서 한 60% 올랐으니까 약간의 완급 조절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노을이의 주가의 현재 진행 모습 괜찮다. 제가 그리고 또 딥로이드 얘기해요. 딥로이드가 최근에 상거래일 빠지고 하루에 그냥 10% 뜨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주가는 오르락내락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노을이나 딥로이드 이쪽이 이제 신고가를 낼 것이고 노을이는 의료 AI 쪽이라면 딥로이드는 의료 AI 플러스 산업 AI 그러니까 제반 전반 산업에 이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AI 그러면 전부 다 의료용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제 산업용에서 이제 딥로이드 또는 영상인식 알체라. 이것도 의료는 아니죠. 이것도. 알체라의 주가가 사실은 증자가 결정이 되려다가 증자가 이제 딜레이 됐죠. 한 달 정도. 그래서 12월 22일이 기준일이니까 이틀 전이면 12월 20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제 유상증자 0.29%니까 한 29%, 100만 원 각 투자한 사람은 한 29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분으로 보면 배정 기준. 근데 얘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용이고 보안 관련 이런 부분으로 영상인식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런 주식을 투자할 때는 단순하게 대부분 이제 실적을 많이 따지죠. 어떤 기업을 갖다 주식을 할 때 중요합니다. 성장 기업은 실적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시작하는데 뭐 이제 펀딩 해가지고 이제 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장주에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진짜 좋은 회사를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이제 알체라는 제가 볼 때 요거와 비슷한 회사가 이제 CU박스가 있어요. CU박스가 최근에 방방 한 2, 3일 떴어요. 떴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한번 잠깐 볼까요? CU박스. 영상인식 관련. 요거 이제 한 3일, 4일 땅 떴다가 이제 주말에 하루 조정 받았는데 요것도 이제 테크니컬하게는 관심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알체라는 조금 좀 여유 있는 관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조정받고 반전. 그러면 이 유상증자 할 때 회사가 이런 거예요. 회사가 가령 요번 유상증자는 뭐예요? 주주들한테 돈 좀 더 투자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갖다가 가령 뭐 500억을 더, 좀 마련을 하려고 그랬어. 증자 자금을. 근데 주가가 그러려면 500억을 만들려면 주가를 얼마에 증자를 해야 되는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대략 비율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근데 지금 기본 증자 예상 가격보다 지금 주가가 낮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증자를 해버리면 내가 500억을 조달하려고 그러는데 400억밖에 조달이 안 된다든지 낮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약간 딜레이, 경영에 약간 그런 묘미로 딜레이 시키니까 결론은 뭐냐면 기업은 어떠한 이유로든 주가를 좀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한 달 후에 증자니까 그 증자권은 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나스닥 종목군들의 상승을 보면 이제 요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보안이잖아요. 보안. 근데 이제 보안 관련주들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어요. 미증시의 보안주들은 신고가 행진, GS케일러, 이게 미국의 보안입니다. 팔로알토 보안입니다. 포티넷 보안입니다. 근데 이제 포티넷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미증시에서 보안주를 투자했다면 포티넷을 보내드렸겠죠. 근데 얘네들이 방방 뜨는 모습인데 우리 시장의 보안주들, 그 이제 산업용 거기에서 이제 그게 딥로이드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드림 시큐리티, 모니터랩, 센주랩. 근데 모니터랩이 약간 역동성이 있어요. 주가가 한번 올라올 때. 우리는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씩 개선되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자율주행,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 이 최근에 주가가 견조하겠던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너무 길게 볼 필요는 없고 넥스트 칩이죠. 넥스트 칩. 이제 주가 전고점 앞에 있어요. 이게 제가 사실은 2, 3일 전인가요? 그때도 소개했죠. 이건 좀 올라갈 것이다. 이 고점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장대 양봉, 이 고점 올라갈 때 장대 양봉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됐다. 그럼 이런 것들은 뭐 기업 내용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좀 약간 가파르죠, 약간. 그럼 많이 쉬어요,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반의 종목군들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소바님이 티라이텍 말하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는데, 티라이텍 올라갑니다. 이제 티로보틱스, 티라이텍. 왜냐면 로봇 산업 전반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넥스트 칩은 단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시대에 미증시에서도 보면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편의점 관련, 그러니까 이제 외부 활동 관련, 뭐 이미 지금 팬데믹은 뭐 지나고 리오프닝 시대잖아요. 거기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화장품을 보면은, 화장품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CNC 인터내셔널, 요 이제 색조 화장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색조 화장품. 그러니까 이 색조 화장품 CNC 인터내셔널은 제가 볼 때는 급등이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CNC 인터내셔널. 이미 이제 새롭게 부상이 되고 실적이나 향후 전망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색조 화장품 이런 건 이제 단기로 한 2, 3일 아니 뭐 월요일 날 급등이 나오면 알아서 파시던지 한번 급등이 전개될 소지가 있고요. 얘가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오면 보통 한 15에서 많이 나오면 20%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얘만 그러냐 하면 또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정받아. 근래 이제 많이 빠진 한국 콜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다가 진통을 겪는 이런 애들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좀 잘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젠가 오늘인가 저도 이제 이렇게 쇼파에서 TV를 보다가 네온시티에 대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 프로를 잠깐 봤어요. 이게 보려다가 이렇게 뚝 보고 채널을 돌릴까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그래 뭐 어떻게 얘기하나 보려고 그랬는데 그 사실은 빈살만의 네옴시티는 꿈의 도시잖아요. 꿈의 도시고 사막에 뭐 아주 오아시스를 만드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본뜬 거죠. 지금 두바이 그래서 이제 지금 중동 지역이 두바이 그러니까 두바이가 완전히 치고 나간 거예요. 실제로는 중동의 아주 뭐랄까 상당히 첨단 관광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두바이가 치고 나갔는데 그걸 지금 그 모델과 그것을 능가하려고 지금 빈살만이 네옴시티를 하는 건데 이 네옴시티에 대한 이 시선이 좀 약간 그렇지만 그 네옴시티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캐터필라가 좋아서 중장비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HD 현대 건설기 이미 네옴시티에 가 있습니다. 지금 땅 파고 있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그런 네옴시티 관련 그러면 우리가 그 중동의 지난번 대통령 순방길에 그 스마트팜 관련해서 주가들이 약간 부각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주말에 보니까 미증시에서 가장 많이 뜬 게 또 CF 인더스트리예요. 가장 많이 뜬 거 상층부에 뜬 것들은 약간 우리가 관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 CF 인더스트리는 비료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 관련 또 한 회사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기업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S&P 500에 들어가 있는 종목 아마 두 종목 정도죠. 모자이크인가? 그렇죠. 모자이크. 요 모자이크와 이제 이 모자이크는 최근에 잘 떴어요. 그리고 CF 인더스 이제 S&P 500에서 어제 가장 많이 떴는데 CF 인더스 이게 이제 비료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이제 월요일장에는 최근에 이제 농사 관련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건 뭐 부각이 되고 어떤 건 저조한데 이쪽을 좀 봐야 되고 그때도 이제 관심을 가졌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둥지팜 이게 이제 요거 스마트팜이죠. 우둥지팜이 최근에 단기에 뭐 장중에 급등을 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올랐다 밀렸다. 근데 현재 진행 모습이 나쁘지 않아서 테크니컬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우둥지팜. 그러면 이제 그동안 지금 말했던 종목군들이 뭐 친환경부터 여러 가지를 말했잖아요. 그러면 단기로 조금 관심 가진다면 다음 주에 우둥지팜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차량용 반도체 관련 요게 이제 넥스트 칩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단기 급등이 나오고 인공지능이나 기타 전반의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말씀드린 전반의 종목군들은 적절히 포트를 구성해서 여유 있게 보시면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말 방송 요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 그 빠진 것 같은 투자는 조금 좀 멀리 하세요. 빠진 것 같은 투자. 그렇게 해서 돈 잘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투자로 몇몇 종목들 괜찮은 회사들 중에서 한번 이렇게 포트를 구성한 게 이거예요. 5천만 원 투자하면 한 3,500은 좋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앞으로 뜰 것이다. 그거 한 두세 개 사놓고 한 1,500만 원 갖고 단기 종목 한두 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온통 큰 자금을 갖고 막 단기만 이거 사고 팔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낭패 봅니다. 연말 장세 괜찮고 앞으로 시장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투자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예, 내일은 월요일 내일장 보고 또 장 끝나면 주중 방송은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예, 자, 요 정도로 마칩니다. 예.